위안부? 그건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잖아. 이탈리아 한 강의실 일본인인 한 학생이 지금 알려진 역사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오히려 역사가 왜곡됐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공부를 하러 온 소피아예요. 왜 영국인인 제가 이탈리아로 공부를 하러 왔냐고요? 바로 이탈리아의 자랑인 볼로냐 대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이탈리아로 오게 됐어요. 볼로냐 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 볼로냐시에 소재한 종합대학으로 무려 9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공립 최상위 명문 대학이에요. 이 대학이 설립된 때는 신성 로마 제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허가증을 내준 1158년이 볼로냐 대학교의 시초로 여겨졌으나 19세기 역사학자 조수의 카루두치는 이르네리우스가 1088년에 볼로냐 대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요. 대학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남자만 입학이 가능했으나 1920세기로 넘어오면서 여자도 입학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볼로냐 대학교에 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였죠. 이전에는 제가 살고 있었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가장 오래된 대학교라고 받아들여졌으나 근래의 견해에서는 볼로냐 대학을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소름 돋고 설레이지 않나요? 저는 학교에 숨겨진 이런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태어난 곳인 영국에도 옥스퍼드 대학교 외에 많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 많은 학교 중 이탈리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바로 제 남자친구인 다리오 때문이에요. 다리오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국으로 넘어온 저랑 동갑 친구예요. 다리오는 저희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아주 개구장이 친구였어요.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건 10살 때였는데요. 다리오는 동네에서 축구를 아주 잘하는 흔히 말하는 슛돌이였어요. 다리오의 부모님은 축구선수 출신의 감독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오도 운동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피는 못 속인다고 결국 다리오까지 축구를 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을 맡고 계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축구를 배울 수 있게 된 아주 운이 좋은 친구였죠. 다리오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바람에 채 10살이 되기 전에 프로팀에서 입단 제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던 다리오 가족들은 다리오의 프로팀 입단을 위해 모두 영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앞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다리오와는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고요? 다리오와 친해지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리오는 학교는 물론이고 길을 걸어갈 때도 쉬는 시간에도 학교가 끝나도 모든 순간 공과 함께 했어요. 재능도 재능이지만 워낙 공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다리오는 공과 발이 붙어 있다 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좋아했죠. 그런 다리오가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주차된 차 아래에서 낑낑거리며 계속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저는 처음으로 다리오에게 말을 걸게 됐어요. 저기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다리오는 차 밑에 깔린 공을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오의 공이 낀 차가 알고 보니 저희 집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마리오의 얼굴을 보고 솔직히 너무 웃겼지만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차를 빼주려고 나오셨어요. 저기 학생, 내가 공 금방 빼줄게.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차를 천천히 빼기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그만 차를 빼는 과정에서 펑! 공을 밟아버려서 공이 터지고 말았어요. 마리오는 공이 터지자마자 소리에 깜짝 놀라더니 그만 엉엉 울어버리더라고요. 아버지도 너무 놀라셨죠. 오히려 공을 빼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터져버렸으니 아버지는 다리오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달래주었죠. 하지만 다리오의 영원한 짝인 공이 터져버렸으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고 난리가 났죠. 결국 울음소리를 듣고 다리오 부모님까지 나오셨어요. 다리오 무슨 일이야? 저희 아버지는 우는 다리오를 달래기 위해 결국 새 축구공을 사주고 다리오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와 다리오의 첫 만남이었죠. 그때부터 다리오는 새 축구공을 차고 다니며 학교가 끝나는 하교길이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에게 축구공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런 다리오가 너무 귀여웠던 저희 부모님은 다리오를 집으로 초대했고 결국 다리오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됐죠. 동갑인 다리오와 저는 소꿉친구처럼 매일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등 하교길을 같이 하는 건 물론이고 다리오의 축구 시합이 있는 날에는 다리오 부모님과 함께 경기를 보러 가는 일이 일상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리오는 프로팀으로 들어가 정식으로 데뷔를 하는 멋진 축구 선수가 되었죠. 그런데 프로 입단을 하자마자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녁에 갑자기 집 앞으로 부르더라고요.
다리오는 본인이 이탈리아 프로팀으로 입단을 하게 됐는데 괜찮으면 본인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리오와 소꿉친구여서 다리오를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었기에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일 말을 해줘도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저는 집으로 후다닥 들어오게 됐죠. 솔직히 다리오의 고백을 받고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다리오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거였죠. 오랜 친구를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지만 사실 정답은 심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고백을 받고 난 다음 날까지도 제 가슴은 진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아침이 되자마자 다리오에게 연락해서 제 마음도 전달을 했죠. 맞아요. 저희는 그날부터 소꿉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하지만 다리오는 영국으로 넘어와 살고 있지만 이탈리아 프로팀으로 입단을 하게 돼서 이탈리아로 떠나야 했죠. 그래서 다리오는 저에게 이탈리아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이야기했고 마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라 저는 다리오에게 저도 이탈리아 대학교로 진학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 저 또한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 대학교에 붙게 됐고 다리오와 같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됐어요. 다리오는 프로팀에서 유망한 선수 탑 10에 들 정도로 정말 유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리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 멋진 여성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사실 다리오는 훈련이나 시합을 할 때면 소속된 팀에서 모든 케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지는 않았어요. 다리오가 유능한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합이나 쉬는 날 다리오를 케어해주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리오는 그런 저의 노력을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프로팀 감독에게 인정받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동네 친구였기 때문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 앞 저희 차에 낀 공을 꺼내기 위해 낑낑거리며 빼다가 터져버린 공을 보고 울던 그렇게 작은 꼬마가 이렇게 멋진 프로팀의 선수로 뛰고 있다니 제가 오히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인 다리오처럼 저도 멋진 여자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다리오를 케어하면서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멋진 여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과수석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교수님에게 칭송받는 한 학생 중 한 명이었죠. 다리오가 축구 시즌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저는 그럴 때마다 기숙사로 들어가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기숙사 같은 방 친구인 일본인 타마코가 있었어요. 타마코는 작고 귀여운 친구로 키가 큰 저와는 너무나 상반된 친구예요. 처음 보자마자 저는 타마코가 너무 귀여워서 친구를 하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친구인 타마코와 베프가 됐고 다리오가 없는 날이면 타마코와 함께 생활을 했었죠. 타마코는 저와 듣는 수업도 같아서 학교에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타마코와 거의 모든 걸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느 날 타마코가 소피야, 이번 방학 때 일본에 갈 건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일본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인 친구는 타마코가 유일했기 때문에 타마코에게 듣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타마코 혹시 일본에 가게 된다면 나도 꼭 같이 데려가줘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마침 방학 때 타마코가 일본을 가게 됐고 저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거였죠. 저는 다리오가 축구 시즌 때가 아니면 사실 다리오를 케어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마침 이번에 시간이 겹치면서 개인 시간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다리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이야기했고 다리오도 무척 좋아했어요. 사실 다리오는 본인을 케어하느라 고생하는 저를 굉장히 아끼면서도 항상 미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개인적인 일정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다리오가 좋아하더라고요. 타마코와도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다리오는 이번 여행을 가면서 본인 때문에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왔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다녀오라고 부추기더라고요. 부추기는 다리오가 살짝 밉기는 했지만 저도 새로운 환경으로 여행 갈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타마코는 본인만 따라오라고 하면서 모든 계획은 본인 머릿속에 있다고 본인 팔만 꼭 잡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귀여운 타마코. 그래서 저희는 타마코의 고향인 도쿄로 향하게 됐어요. 타마코는 일본은 아시아국 중에서도 제일 발전했고 가장 선진국의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한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고 있는 아주 멋진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렇게 타마코와 함께 일본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타게 됐는데요. 타자마자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일본행 비행기다 보니 일본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일본인 승객이 타게 됐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영어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승무원을 부르더니 그 승무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옆자리인 일본인 승객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를 계속 일본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승무원은 저에게 번역해주기를 일본인 승객께서 본인과 같이 탄 가족이 자기 바로 뒤에 앉았는데 저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본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안 된다고 했다면서 자기를 아시아인이라고 무시를 했다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저 인사만 건넸을 뿐이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했지만 일본인 승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었던 저는 강제로 자리를 바꿔주는 게 됐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꿔주자마자 그 일본인 승객은 본인 가족과 도착할 때까지 일본어로 계속 떠들더라고요. 정말 진상 중 최고의 진상이었어요.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본인들은 다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타마코는 이런 진상 고객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라며 오히려 저보고 재수가 없었던 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길고 긴 비행을 참고 일본에 도착을 했죠. 그 일본인 승객은 내릴 때도 저를 끝까지 째려보면서 내리더라고요. 주위 승객들은 마치 제가 일본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긴 비행을 힘들게 오게 됐다는 식의 눈빛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솔직히 기분이 너무 별로였어요. 그저 인사만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눈빛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기분 좋은 여행이니 최대한 나쁜 생각을 접고 짐을 찾기 위해 공항으로 나가게 됐죠. 짐을 찾고 타마코가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덮밥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풀 겸 타마코와 함께 덮밥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로 가기에는 동선이 너무 복잡하다는 타마코의 말에 그러면 택시를 타자고 이야기를 했고 택시를 타니 택시 무거운 짐을 들고 움직일 필요도 없고 기분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덮밥집에서 밥만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탔나 택시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택시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타마코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맞아? 타마코는 웃으며 원래 일본은 택시비가 좀 비싸. 이 가격이 맞아. 라고 하면서 또 웃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흥정만 잘하면 정말 저렴한 값으로 택시를 탈 수 있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지하철을 탈 걸 그랬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편하게 왔다는데 의미를 두고 택시비를 지불했죠. 타마코가 이야기한 덮밥집에 도착했는데 역시 맛집이라 그런지 웨이팅이 좀 있더라고요. 30분 정도가 지나고 입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타마코는 여기는 생연어가 올라간 생연어덮밥이 유명해. 라고 해서 같이 생연어덮밥 2개를 주문했어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엔 파스타나 치즈, 빵이 주식이라 처음 타마코에게 일본 음식 얘기를 들었을 때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생연어덮밥을 먹어보니 제 입맛에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생선도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익혀서 먹는 요리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도 타마코가 추천해준 집이라 열심히 먹었지만 저는 결국 음식을 남기고 말았죠. 비싼 택시비까지 내서 오게 됐는데 음식도 생각보다 입에 맞지도 않고 조금은 실망했죠. 다음날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알차게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쉬움을 안고 숙소로 들어오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도쿄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저게 뭐야? 도쿄 트리엔날레 행사? 토모코 저게 무슨 행사야? 토모코는 조금 주저하더니 한국의 위안부 관련된 행사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위안부? 그게 뭔데? 토모코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과 함께 무시하고 그냥 가자고 저의 팔을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장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위안부? 저는 제 머릿속에 딱 꽂힌 이 단어가 너무 궁금해서 토모코와 잠시 카페에서 쉬는 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기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꽤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본 행사가 일본 극우 정당인 일본제일당에서 이틀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 행사를 왜 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저는 위안부에 대해 열심히 기사를 찾아보고 읽어보았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지금 도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심지어 영상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어서 많은 일본인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실시간 방송에 들어가서 보니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과 유사한 풍선 인형들을 설치해놓고 그 인형에 바람을 불어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일본은 강제 연행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한국 여성들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는 토모코에게 물어봤어요. 토코모, 지금 이 행사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토모코는 지금 저 이야기 모두가 맞고 일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억지로 그 일을 해놓고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일본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대뜸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모코와 몇 년을 같이 있었지만 이렇게 흥분된 모습은 정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토모코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갑자기 웃으며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러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놀러 가기보다는 위안부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토모코에게 이야기하고 숙소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지만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일본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들을 할 수 있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역사에 대해 무지한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국 역사를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타마코에게 같이 한국으로 넘어가자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타마코는 아니 일본이 더 좋은데 왜 그런 후진국으로 가서 쉬려고 하냐며 갑자기 저를 타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고 역사와 전통을 잘 보존해 볼거리도 많고 너무 좋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위안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토모코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느낌이 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은 다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토모코와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됐죠. 다리오는 일본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 여행은 정말 별로라고 이야기했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일본에서 있었던 일 전부 다 별로였다고 했죠. 다리오는 제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본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오라고 일본에 보내준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온 것 같다며 저를 걱정해 주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나라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방학이 끝나 개강을 하고 저와 토모코는 다시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교수님께서 이번 수업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인 학교인 만큼 각자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태어난 영국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에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었죠. 멋진 영국으로 놀러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토모코가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저기 한국인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교수님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업이니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토모코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 같아.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뭐야? 토모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뒤이어 한국 사람들이 자처해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는데 왜 위안부 사람들은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일본을 못살게 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와 이야기했던 위안부 얘기였죠. 하지만 위안부에 대해 공부를 한 저는 지금 토모코가 한 이야기가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모코 질문이 잘못됐어. 그건 엄연히 일본이 잘못한 게 맞아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토모코는 전혀 듣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한국인 학생은 굉장히 침착하게 위안부라는 단어의 뜻은 일본군을 위해 강제로 끌고 간 우리나라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며 일본은 많은 전쟁에 한국인 처녀 수십만 명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식당, 종업원, 간호사 등을 모집한다는 말로 속여서 말이죠. 심지어 군사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시키기. 도 하고 군대 위안부로까지 이용하기도 했어요. 위안부는 일본 군인을 위해 강제로 성적인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여성을 말하는데 오랫동안 정신대라고 불려왔어요. 정신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인데 여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몸을 바쳤다는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위안부는 결코 스스로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동원된 것이에요.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을 인정하거나 배상을 하지 않아서 연로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요. 라며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들은 토모코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토모코는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갑자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토모코. 저는 토모코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팔을 뿌리치고는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 뒤로 토모코는 기숙사 방도 빼고 학교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인 학생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한국인 학생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역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빛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교수님의 말을 듣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역사는 아니지만 지금에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더 깊은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오에게 다음 방학 때는 꼭 한국으로 가서 직접 보고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었지만 이건 잊혀져서는 안 되는 정말 크나큰 한국의 아픔 중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비록 한국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서 정말 제 정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데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참고 있는 건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인 학생들에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수업이 끝나자마자 기숙사로 돌아가 한국인 학생들과 모여 한국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위안부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토모코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들이 함부로 한국에 대해 험담을 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요. 그리고 꼭 한국이 사과를 받아낼 수 있게 저도 노력할 테니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들의 아픔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슬픔을.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